기독교 한국침례회 고명진 신임 총회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고 총회장은 임기 중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UN 평화음악회가 개최됐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해외 선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온라인 찬양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독교 대학을 취재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돕기 위한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안산 꿈의교회가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국내외 성도들을 위한 24시간 유튜브 방송을 시작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111차 총회가 신임 의장단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공식 취임한 고명진 신임 총회장은 침례교단 산하 3,400여 교회에 협력을 요청하며 이번 회기에서 특히 복음 전파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111차 총회가 제77대 의장단 취임 감사 예배를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이취임식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는 예배 설교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과거의 방식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침례교단이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부 취임 축하식에서는 취임패 증정과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고명진 신임 총회장은 침례교단 산하 3,400여 교회에 기도와 협력을 거듭 요청하며 임기 중 영혼 구원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 구원하는 일, 이미 구원받은 영혼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가 하는 그 일에 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회복시키는 오늘 지난해에 이어 이번 총회에서도 제1부총회장에 당선된 김인환 신임 부총회장은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파라며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함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이 여전히 능력이 되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증거해내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이날 취임 예배에선 교계 인사를 비롯해 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안민석 국회의원,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정계 인사의 축하 인사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과 또 어르신들이 마음이 너무 어려우십니다. 편치 않습니다. 우리 총회장님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지역과 교회 연합회 기관 대표들이 축하패를 전달하고 신임원들에겐 임명장을 수여하며 새로운 회기 침례교단의 성실히 이끌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6.25 한국전쟁에 참여한 국가와 참전 용사들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UN 평화음악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그동안 참전국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던 멕시코의 한국전 참전이 최근 알려지면서 뒤늦게나마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멕시코를 위한 새로운 곡이 이날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6.25 한국전쟁에서 우리나라를 도운 UN 평화군의 참전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 드림필 예술단이 매년 개최하는 UN 평화음악회가 13번째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개최된 이번 공연은 100% 사전 예약으로 진행했고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참전국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던 멕시코의 한국전 참전 소식이 최근 알려지면서 드림필 예술단은 이번 공연을 멕시코와 참전 용사들을 위한 무대로 전격 기획했습니다. 멕시코는 당시 UN 평화군 참가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멕시코인 10만 명이 미군에 편성돼 한국전쟁에서 우리나라를 도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엔군에 참여가 없었더라면, 참전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한 우리가 끝없는 갈망과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음악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공연에선 드림필 예술단이 멕시코 참전 용사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작곡한 멕시코 환상곡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멕시코 환상곡은 회상과 희망으로 구성돼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로 멕시코 참전 용사를 향한 감사와 존경을 담은 후 밝고 경쾌한 분위기로 반전됐습니다. 그 곡 자체는 조금 무거우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또 힘 있게 그분들의 그 용기를 많은 그 병사들의 희생과 노고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가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올리자. 이날 공연장에는 브루노 피게로와 주한 멕시코 대사를 비롯해 안창호 전 대법관, 신광철 한국전쟁 참전국 기념사업회장 등이 한국과 멕시코 양국을 대표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예술단은 향후에도 음악회를 통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더욱 되새기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전진을 음악회를 통해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선교의 길이 좁아지면서 온라인 사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석예술대학교가 선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찬양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배포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벌스 부분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독교대학 백석예술대학교 교회 실용음악과 교수와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과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위해 찬양 교육 컨텐츠를 제작해 배포합니다. 백석 미디어 선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찬양 컨퍼런스는 백석예대 교회 실용음악과 미디어 선교팀이 주최하고 홍대 기독교 문화거리팀 수상한거리가 지원합니다. 백석예대가 2005년부터 매년 방학 기간 해외로 선교를 나가 현지에서 진행해왔던 음악 교육을 코로나 시대에 맞춰 온라인 컨텐츠로 제작하게 된 겁니다. 코로나에서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못 가게 되면서 도울 수 있는 사역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을 때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만들자. 미디어 선교팀에 소속된 재학생들은 기타와 드럼, 베이스, 건반 등 악기별 연주 방법을 제작해 영상 교육에 나섭니다. 이들은 웨이메이커와 꽃들도, 엔들리스 프레이즈 등 예배음악 3곡의 뮤직비디오를 비롯해 부활절과 성탄절 메들리 등 5곡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합니다. 또한 총 파트별 연주법을 담은 강의 영상 33개와 연습용 MR 30개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입니다. 교회 실용음악과 전공장인 김성수 교수는 선교지와 교회 예배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를 비롯해 중국과 태국, 미국, 몽골, 중동 지역 등 선교지에서 약 80개 팀이 신청했습니다. 찬양 교육 컨텐츠는 10월 말까지 백석예술대학교 교회 실용음악과 유튜브 채널 하단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재활과 신앙 회복을 돕는 새빛 맹인선교회의 창립 43주년을 맞아 기념 연주회가 개최됐습니다. 특히 이번 연주회에선 중도 시각장애인들의 핸드벨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됐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지만 꾸준한 연습 끝에 극복해 오늘날의 연주 실력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단원들이 무대 안을 아름다운 핸드벨 선율로 가득 메웁니다. 비록 앞이 보이진 않지만 단원들과 서로 합을 맞춰 누구보다 진지하게 연주에 임합니다. 시각장애인 복지단체 새빛 맹인선교회는 창립 43주년을 맞아 기념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문화예술 사업을 맡고 있는 새빛낮은 예술단은 전기음악회 겸 기념음악회를 통해 지난 40여 년간 시각장애인들의 재활과 신앙 회복을 위해 힘써온 새빛 맹인선교회의 창립을 축하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이번 공연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서 맹인도 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의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한 사람이 1인 3개 악기를 연주하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애에 대한 이해를 많이 좀 해주시고. 새빛낮은 예술단은 지난 1990년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게 된 중도 시각장애인이 주축돼 창단됐습니다. 단수와 관악, 사물놀이 등 총 5개의 팀으로 활동 중입니다.
특히 이번 연주회에선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이 어울려 하나된 연주로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연주회에 참여한 단원들은 악기 연주를 통해 삶의 희망을 느끼게 됐다고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 음악을 통해서 세빛예술단, 세빛예술제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져서 장애인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 더욱더 열심히 하는 세빛 낮은 예술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날 연주회에는 소프라노 황우령 교수와 한국 영화계 거장으로 불리는 이장호 감독의 색소폰 연주가 더해져 공연 내용을 풍성하게 채웠습니다. 맹인선교회는 앞으로도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자신의 질병으로 삶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돕기 위한 사역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안산 꿈의교회가 24시간 유튜브 방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각 시간대별로 맞춤 콘텐츠를 편성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시차가 다른 해외 한인들을 위한 새벽 콘텐츠도 강화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가야금과 바이올린 등 찬양 연주 영상부터 성경 강해, 기도회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됩니다. 방송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4시간 이어집니다. 김학종 담임 목사는 미디어 시대에 맞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유튜브 방송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회자들의 기도 훈련 모임 로드맵 미니스트리가 교회를 말하다를 주제로 한 2021 로드맵 컨퍼런스를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개최합니다. 부산 수영로교회와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회가 공동 주관하며 당일 한국어와 영어, 스페인어 등 6개 언어로 동식 통역돼 온라인으로 송출됩니다. 행사에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목회 전략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레디컬의 저자 데이비드 플랫 목사와 알버트 몰러 미국 남침례 신학교 총장이 교회와 사역의 성경적 기초에 관해 강연하며 이규현 류용렬 목사와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됩니다. 발달장애인 뮤지컬 극단 라하프가 창작 뮤지컬 더 보이스 공연을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합니다. 뮤지컬은 발달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거란 세상의 편견에 맞선 내용으로 평범한 직장 생활과 우정, 사랑, 꿈,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번 공연엔 발달장애인 배우 6명과 비장애 객원 배우 등이 출연합니다. 라하프 측은 2년간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이 이번 공연을 통해 감동과 위로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합동기구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13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주재하고 일상회복을 위한 3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상회복을 준비할 때 무엇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라며 돌다리를 두드리며 강을 건너듯 차근차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백신 패스 같은 방역 정책 전반에 자문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일상회복 실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경영난으로 장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업장이 전년 대비 4.5배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누적 체납 사업장은 49만 곳, 체납액은 2조 3,043억 원에 달했습니다.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사업장도 4년 새 2만 1,000여 곳이나 늘었습니다. 사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근로자는 보험료가 밀린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상실되고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낮아지는 등 피해를 볼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단체가 내년 전국 13개 시도에서 적용할 생활임금 액수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내년 생활임금은 평균 1,703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많습니다. 지자체별 시급 기준을 보면 경기가 11,141원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와 전남이 1,900원대, 전북과 부산이 1,800원대, 서울, 강원이 1,700원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남도와 울산시는 이달 중 위원회를 열어 액수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택시 플랫폼 시장의 약 90%를 점유한 카카오 택시를 대상으로 시민 이용 불편을 파악하기 위한 첫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시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승객을 가장해 택시를 이용하는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조사 항목은 목적지 표시에 따른 택시기사의 장단거리 선택 여부, 배차 성공률을 비롯해 호출앱을 악용한 승객 골라 태우기, 카카오의 자사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등입니다. 단속은 15일부터 매주 금요일 밤마다 강남, 홍대 등 승차 거부가 집중되는 지역 8곳에서 이뤄집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이 부스터샷 허용 기준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FDA는 현지 시간 12일 공개한 문건에서 모더나 백신은 2차례 접종 뒤에도 예방 효과가 강하게 지속된다며 부스터샷을 맞는다고 해도 접종 전후의 항체 수준 차가 충분히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모더나 측은 자사 백신을 65세 이상 고령자와 고위험군에 한 차례 더 접종하는 부스터샷을 시행하겠다고 FDA의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아프가니스탄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G20 정상들은 현지 시간 12일 의장국 이탈리아의 주재로 아프간 사태 현안을 두고 특별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회의 결과 정상들이 유엔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데 대체로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EU 측은 한화로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지원을 아프간 주민과 이웃 국가들에 쏟을 계획입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고발됐습니다. ICC는 전쟁이나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을 심리 처벌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생태학자와 과학자, 법률가들이 참여하는 올라이즈란 단체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를 방관하거나 부추겼다고 주장하며 ICC에 고발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자료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정부 들어 지금까지 열대우림이 파괴된 면적은 축구 경기장 330만 개에 해당하는 크기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2030년까지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11일 금융감독청 행사에서 금융 디지털화를 잘 통제하면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인도에 이은 디지털 강국으로 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약 2억 7천만 명으로 세계 4위인데 전체 인구의 53%가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층입니다. 인리 정부는 급성장하는 디지털 경제 금융 생태계를 뒷받침할 정책을 수립할 전략입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쌀쌀해지고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벌어지니 체온 관리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레인 금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남과 전라도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비가 그친 이후엔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 춥겠습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강릉, 청주는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전과 전주가 25도, 대구, 광주, 창원, 부산은 26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 평화군을 기리는 음악회 소식 보도해드렸습니다. 뒤늦게 알려진 멕시코의 참전에 감사하는 특별곡이 선보여 의미를 더했는데요. 도움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코로나 시대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